다음으로 이제 갈 거는 좀 더 간단한 걸로 이제 not A라는 문장 그리고 not A라는 문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부정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의 문장은 무조건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되고 참 거짓 동시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이걸 A라고 하면은 A라는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펭귄이다가 아니라 펭귄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펭귄이 아니다 라는 이 표현은 번역을 한다면 뒤에 있지만 영어 표현에서 지금 논리하게 왔기 때문에 it is not the case that A 라는 그 표현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어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펭수는 펭귄이 아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문장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볼 텐데 먼저 A라는 문장 펭수가 펭귄이라는 문장이 우리 세계와 같이 펭수가 실제 펭귄인 그런 세상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A라는 문장은 참인 거예요. 펭수는 펭귄이 아니다 라는 문장은 펭수가 실제로 펭귄인 그 세상에서 는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 될 거고요. 참 거짓 두 가지의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그리실 때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으면은 뭐 이런 거 전혀 안 적으셔도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펭수가 펭귄이 아닌 그런 세상, 펭수가 펭귄이 아닌 그런 세상에서는 A는 이제 거짓이 될 텐데 펭수가 펭귄이 아닌 세상에서 not A, 그러니까 펭수가 펭귄이 아니라는 문장은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참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A라는 문장에 부정어가 하나 붙은 경우는 이렇게 진리표가 각자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펭수가 펭귄이 아닌 이렇게 봐주세요. 밑으로 펭수는 펭귄이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 펭수는 펭귄이다가 참일 때 펭수는 펭귄이 아니다만 보면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펭수가 펭귄이에요. 펭수가 펭귄이기 때문에 펭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건데 펭수는 펭귄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난나데이라고 하게 되면은 펭수는 펭귄이 아닌 것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 펭수는 펭귄이라는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참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펭수가 펭귄이 아닌 세상, 펭수가 펭귄이 아닌 세상이에요. 펭수가 펭귄이 아닌 세상이면은 펭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참이 되는 거겠죠. 근데 펭수가 펭귄이 아닌 세상에서 펭수가 펭귄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펭수가 펭귄이 아닌 게 참인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니까 거짓이 돼야 되겠죠.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리값이 서로 반대로 되고 이중 부정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참이 되는 거죠.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it is not the case that이라는 표현을 좀 번역해서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부정어로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주시고 그리고 참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쓰는 고전 논리에서는 거짓이다 라는 것과 이제 유사하게 쓰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냥 거짓이다 라는 거를 부정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좀 다른 부정문 있죠. 좀 부정적으로 쓰는 말들 뭐 실패하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성공하다에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냥 실패하다로 봐가지고 A가 성공했다 라는 표현을 B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은 A가 실패했다를 not B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번역을 해가지고 뭔가 평가를 할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or 문장과 같은 선언문인데 A or B와 같은 그런 문장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펭수가 펭귄이거나 키가 크다 이런 문장들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만약에 펭수가 키가 크지도 않고 펭귄도 아닌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네 번째 세상이 될 텐데 펭수가 크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고 펭귄도 아닌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펭수가 펭귄이거나 키가 크다라고 할 때 그냥 거짓이라고 하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펭수가 펭귄이다를 A로 보시고 펭수가 키가 크다를 B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펭수가 펭귄도 아니고 키가 크지도 않다라고 하는 케이스에는 우리가 이제 F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근데 펭수가 펭귄이 아니에요. 그냥 펭수가 사람이에요. 탈수고 있는 사람인데 키가 큰 거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펭수가 펭귄이거나 키가 크다라는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펭수는 물론 사람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펭수는 키가 크니까 펭수가 펭귄이거나 키가 크다 라고 하는 거니까 둘 중에 뭐 하나가 맞으니까 최소한 그 문장이 맞기는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보통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범죄 신문 같은 게 있을 때 셜록 홈즈와 루팡 서로 다른 소설의 주인공인데 같이 이제 엮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셜록 홈즈가 범인이거나 루팡이 이제 범인이다 라는 이런 문장을 볼 때 셜록도 범인이 아니고 루팡도 범인이 아닌 그런 케이스에는 거짓이 될 것이고, 셜록은 범인이 아니고 탐정이고 루팡만 이제 범인인 케이스에서는 이제 참이 되겠죠. 근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셜록이 나쁜 마음을 품었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데 루팡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무관한 그런 사람인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셜록이 범인이거나 루팡이 범인이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셜록은 범인인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케이스는 셜록도 범인이고 루팡도 범인이에요. 둘 다 사실은 공범이었던 거죠. 물론 셜록은 탐정이긴 하지만 탐정이라고 해가지고 범인이 안 되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둘 다 공범으로서 어떤 범행을 같이 저지른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할 때 셜록이 범인이거나 루팡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도 우리는 이 문장을 참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선언과 그 배타적 선언이 나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언문 같은 경우에 이런 선언문은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이제 거짓이면은 거짓이 되는 그런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선언문은 이거나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뒤에 연습 문제를 하면서 선언문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장들만 있는데 이렇게 이거나 또는으로 번역되는 그 케이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월 문장의 진리표는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A 이거나 B라는 식으로 조건문을 적는 건데,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참이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시를 제시를 한 건데요. 펭수가 나오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으면, 여기 이면 문장이죠. 그래서 이면 조건문이 되는 거고, 김명중 EBS 사장은 펭수에게 100만 원을 준다라는 문장을 한번 보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친 부분을 A라고 보시고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B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A이면 B다 라는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때 이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100만을 넘은 경우, 그런 케이스에 EBS 사장이 펭수에게 100만 원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어떤 뭐 보상을 준다든가 그 후권에 해당하는 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문, 첫 번째 조건은 팽TV가 구독자 수 100만을 넘는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제 만족시킨 그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켜가지고 EBS 사장이 펭수에게 100만 원을 실제로 준 그 세상을, 첫 번째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조건을 만족해서 그에 해당하는 후권 뒷부분이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건은 100만이 넘었어요.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었는데 100만이 넘었는데도 김명중 EBS 사장이 100만 원 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도 주지 않은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거짓이라고 해야겠죠. 최소한 이 뒷부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분명 성립했는데 뒷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이 케이스인데요. 구독자 수가 100만을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주지 않은 케이스. 이것도 당연하죠.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 100만 원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건문에 어떤 뭔가가 위배되지는 않았잖아요. 위배되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케이스는 그런 거예요. 그 구독자 수가 100만을 넘지가 않았어요. 구독자 수가 100만을 넘지가 않은 상황인데 김명중 EBS 사장님이 보시기에 펭수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100만은 넘지 않았지만 기특하니까 100만 원을 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받은 경우, 그래서 뒤에 문장이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는 보통 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우선 결과적으로 뒷부분이 이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한다 라는 그 케이스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권에 해당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보통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전 논리에서 그런 거예요. 고전 논리에서 그렇다는 거는 대부분이 이 부분은 좀 다들 받아들인다라고 여기셔도 상관은 없는데 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세 번째를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세 번째를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 이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고려를 안 하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정권이 그냥 참인 경우만 고려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